거기 잠깐만. 너 구덕이 아니니? 김소혜는 옥태영과 목례만 하고 지나쳤다가 뒤늦게 옥태영이 구덕이임을 알아보고는 발걸음을 돌려 되돌아와서 물었죠. 옥태영은 손발이 벌벌 떨려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기 때문에 김소혜의 말에 대답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야, 구덕아. 이 비단 옷은 뭐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걸 입고 있는 거야? 너 찾으러 전국팔도 안 다닌 데가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현감으로 오신 이곳에 네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옥태영은 손발이 벌벌 떨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말하길 구덕이라니요?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겝니까? 저는 구덕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옥태영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김소혜가 무력으로 구덕이의 팔을 잡으며 위협적으로 막아서며 말하길, 야, 내가 너랑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아서 너의 눈빛, 너의 목소리, 너의 용모까지 하나도 모르는 게 없는데 발뺌을 해. 네가 구덕이가 아니면 나도 김소혜가 아니야.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러자 이제야 정신이 돌아온 옥태영이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김소혜에게 말하길, 도대체 왜 이리 무례하신 것입니까? 저는 구덕이가 아니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구덕이와 함께 하셨다고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 청나라를 다니며 이 조선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만 그런 헛소리는 집어치우시고 저를 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무례하게 구신다면 저도 가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김소혜는 어렸을 적 청나라에 있었다는 옥태영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내가 틀렸나 헷갈리기 시작했고 옥태영을 놔준 채로 아버지 김낙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멱살을 잡힌 김낙수는 김소혜의 말을 들어줄 만한 여유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옥태영은 혼비백산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씨 부인을 만났고 김씨 부인은 당황한 옥태영의 모습에 놀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었지만 옥태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급하게 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김씨 부인은 곧 옥태영의 집으로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소혜가 먼저 김씨 부인을 찾아와 옥태영에 대해 묻기 시작하였죠. 부인이 청수연 부인들의 모임인 자모회의 대표라고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동네 정보에 관해서는 부인만큼 빠른 분이 없으실 듯해서요. 그러자 김씨 부인은 표독한 김소혜의 악한 기운을 느끼며 왠지 멀리하고 싶어졌고 그녀와 엮이지 않기 위해 겸손하게 말하길, 아닙니다. 저는 매일 집안에만 있어 이 동네 소식은 잘 모릅니다. 만약 무언가 궁금하신 게 있어 오셨다면 제가 아니라 홍씨 부인을 찾아가시는 게 더 빠를 듯 싶기도 합니다. 그러자 김소혜가 김씨 부인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구더기에 용모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펼쳐 보이며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무런 악의도 없이 말하길, 이 사람은 옥씨 부인 같은데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자 김소혜가 어이없어하며 말하길, 부인이요? 구덕이 그년이 부인이 됐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군요. 우리 아버지 얼굴에 낯자국 내놓고 저한테는 똥물 퍼붓고 도망간 노비년이 이 시골 마을에 숨어서 부인 행세를 했다니 이 고을 사람들이 모두 당했나 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걔가. 그러자 옥태영을 욕하는 김소혜를 보고 단단히 화가 난 김씨 부인이 말하길, 지금 도대체 누구를 흉보고 계시는 겝니까? 감히 옥씨 부인을 흉보시는 겝니까? 그분은 우리 고을에 가뭄이 들면 제일 먼저 곳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쌀과 음식을 내어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으면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부인입니다. 저 또한 그분의 은혜를 입었지요. 게다가 옥씨 집안이야말로 이 고을에서 장원급제를 2명이나 낸 집안으로 감히 그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당신 같은 부인이 함부로 입에 올릴 만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소혜는 자신을 무시하는 김씨 부인을 보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면서 박준기와 혼인한 것을 자랑하였죠. 그러자 김씨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말하길, 박준기 대감은 제가 아주 잘 알죠.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더니 그런 대감의 부인이라니 안 봐도 척입니다. 이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지요. 그리고 다시는 뵙고 싶지 않습니다. 김씨 부인은 박준기라면 치를 떨었기에 김소혜가 그의 첩이라는 사실을 듣고 더 이상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김씨 부인의 집에서 쫓겨난 김소혜는 구덕이에게 모두가 속고 있는 거라면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옥태영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김소혜의 말이 진짜 사실인지 물었어요. 부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소혜라는 저 여인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시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도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죠. 옥태영은 결국 정체를 털어놓고야 말았고 의외로 김씨 부인은 매우 덤덤하게 옥태영을 위로하며 말하길,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그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히 성장하셨으니 참으로 장하십니다. 참으로 기특하십니다. 과거가 어떠하셨든 옥씨 부인은 우리 청수연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십니다. 절대 저 김소혜라는 부인에게 들키지 않도록
잘 연기하도록 하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씨 부인의 말을 들은 옥태영은 고마운 마음을 느끼며 김씨 부인 집을 나왔고 그런 옥태영을 누군가 빤히 바라보고 있었으니 놀랍게도 그는 바로 옥태영의 아버지 개죽이었습니다. 옥태영의 아버지는 옥태영이 잘 사는지 주막에 가보았다가 불타버린 주막에서 사라진 옥태영을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었고 몇 년 동안 전국 팔도를 돌아다닌 끝에 청수연에서 옥태영을 발견하였지만 이미 잘 살고 있는 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주위를 맴돌고만 있을 뿐이었죠. 개죽이는 늘 밝았던 옥태영이 최근 며칠 낯빛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왜 그럴까 뒤를 밟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김낙수와 김소의 두 부녀를 발견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구더기가 노비인 것이 발각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개죽이는 결국 자신이 딸을 위해 마지막으로 줄 선물은 두 부녀를 없애버리는 것이라 생각했죠. 두 부녀 때문에 자신의 아내도 잃었는데 딸까지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개죽이는 하루하루 차근차근 김소혜와 김낙수를 없애버릴 방법을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낙수가 청수연 사람들을 속여 농과 밭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게 해 중간에서 그 돈을 꿀꺽한 증자를 찾아낸 개죽이는 이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 성도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성도겸은 개죽이를 보고는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았고 개죽이는 그저 옥태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만 답했어요. 성도겸은 느낌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옥태영의 친아버지임을 알아보았고 개죽이를 극진하게 대하려고 하였으나 개죽이는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도겸은 개죽이가 준 증자들을 가지고 청수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청수연의 암행어사를 급파하도록 하였고 그 암행어사는 바로 성도겸이었습니다. 성도겸은 청수연에 도착해 아주 큰 목소리로 호령하며 말하길 여봐라. 저 김낙수를 당장 포박하라. 청수연 사람들의 돈을 다 갈취하고도 뻔뻔하게 현감자리에 머물러 있다니 저 자의 죄가 보통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정당당하게 관직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한양에 기와진 몇 채를 뇌물러주며 관직을 삼파렴치 아니다. 이 자의 죄가 상당한 중죄이나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니 자신의 죄를 실토할 때까지 곤장을 때려 중형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김낙수는 곤장을 맞기 시작했고 몇 대 맞지도 않았는데도 엉엉 울며 자신의 죄를 술술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박준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버려 박준기의 모든 죄도 발각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겸은 김낙수를 현감 자리에서 파직하게 하였고 또한 김낙수의 모든 재산을 청수연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뇌물을 받고 관직을 주는 박준기에게는 전 재산을 다 몰수하고 식솔들과 함께 땅끝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라 명했습니다. 그렇게 김소혜도 땅끝 외딴 섬에 갇히게 되어 다시는 옥태영을 찾아올 수 없게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